어, 이번 장 4장에 대해서 할 건데요. 4장. 정직 곡선의 곡률과 비틀림률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할 주요한 내용은 일단은 정직 곡선에 대해서 하는데, 정직 곡선의 곡률, 비틀림률, T, N, B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가 되면 얘에 대한 프레네 공식도 마찬가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 이 정칙곡선이 있으면 정칙곡선의 한 번 미분한 거와 두 번 미분한 거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뭘 찾느냐 하면 정칙곡선의 곡률을 구하는 공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 미분한 거를 가지고 정칙곡선의 비틀림률을 구하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이번 장은 끝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알파 예를 가지고 하는 문제 해볼게요. 예. 어떤 예를 할 거냐? 알파 t 이퀄 t, t, 여기는 아무 t를 넣어도 됩니다. gt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를 한 번 미분하면 1, F'의 G'이 되는데, 그럼 얘는 무조건 제로 벡터가 아닙니다. 그럼 정칙곡선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단위 속력 곡선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ST라는 걸 찾아야 되죠. ST를 찾습니다. 제로에서, 얘 제로에 정의됐다고, T까지, 알파 프라임 T 하면 1 더하기 F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G 프라임의 제곱에 du 적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F와 G가 어떤 함수냐에 따라 이 적분이 불가능합니다. 적분이 불가능해요. 적분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점은 뭐가 생기냐 하면 적분 불가능뿐만 아니라 얘가 적분했다고 하더라도 얘의 역함수, ST의 역함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역함수 계산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기는 거죠. 적분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고 ST 역함수를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거하고 그걸 실제로 찾을 수 있느냐는 문제는 별개인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면 그냥 이걸 그대로 놔두고 곡률도 계산하고 비틀림률도 계산하고 TMB도 다 구하고 싶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하기 위해서 이 이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평가에서 이런 케이스들을 알아보고 왜 이게 불가능한지 실제로 해보려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일단 세팅을 하는 게 좋으니까 정직곡선이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AB 계곡안에서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고 정직곡선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론에 따라서 여기서 여기는 t 변수가 되죠. t 변수에서 이렇게 와서 새로운 계곡안은 있고 s 이퀄 st가 되죠. 이 점은 st가 되죠. st. 요 점하고 요 점은 1대1 되죠. t 이퀄 ts 1대1 대응이 되죠. 여기는 cd. 이렇게 합성되는 베타 S는 알파의 TS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는 단위 속력 곡선이니까 요 점에서의 곡률이 사실은 여기 되니까 요 점에서의 곡률하고 대응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대응을 한번 시킨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카파 T를 정의하겠습니다. 카파 T는 뭘 정의하느냐면 카파 T는 어디에 정의냐? 요 점에서의 곡률을 정의하는데 요거하고 1대1 대응이 되니까 사실은 요게 카파 알파라고 해볼까요? 얘는 정직곡선. 그러면 얘는 카파 베타가 되니까 카파 베타의 요 점에서의 어디? TS. 그죠? T는 TS니까. 그죠? TS. 아니요, 네. T 이퀄 TS.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TS, T 이퀄 TS.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S죠. ST. 그죠? ST. T가 이렇게 하면 ST가 나오면 ST의 값이 여기 S의 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T하고 ST는 1대1 대응이 되니까 T의 값을 ST로 갖고 와서 정의하는 거죠. 그러면 토전도, 비틀림률도, 토전 알파 T의 정의도 토전 베타에서 ST로 정의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 젖벡타도 사실은 T 베타에 대해서 ST로 정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선 벡터도 ST로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B도 종법선 벡터도, 이거 잘 안 나오네요. 종법선 벡터 얘도 B의 베타의 ST로 정의합니다. 그럼 정의는 이렇게 깔끔하게 됐습니다. 정의를 이렇게 깔끔하게 됐습니다. 정의를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요 T알파, N알파, B알파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프렌의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T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T알파의 미분 T. 얘는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T알파의 TT. 그죠?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얘를 하면 DTD의, 왜냐면 T 베타에 대해서 ST를 합성한 걸 미분해야 돼요. 그러면 합성함수 미분 공식에 의해서 T 베타를 미분해서 ST를 넣고 S 프라임 T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S 프라임 T는 미분하면 뭐가 돼요? ST가 요거였으니까 미분값이니까 앞에 속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T 베타의 미분값에 ST가 되고 얘는 알파 프라임 T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속력이라 해서 V라고 하죠. V의 T 베타의 프라임의 ST가 되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우리가 단위 속력 곡선이니까 베타는 여기에 대한 단위 속력 곡선에 대한 프렌의 공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카파 알파의 카파 베타의 ST의, 그죠? N 베타의 ST,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지금 뭐야? N 베타의 ST는 N 알파 GT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VT의, 얘는 카파 알파 T고 N 알파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적으면 이렇게 적히는 거죠. T 알파를 미분하면 카파의 V의 N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두 번째 공식, 세 번째 공식에도 전부 다 V만 다 나오게 됩니다. 합성함수의 미분 공식이니까. 결론적으로 하면 T 알파, N 알파, B 알파의 미분값은 마이너스 제로 카파 알파의 V, 제로 마이너스 카파 알파의 V, 제로 토존 알파의 V, 그 다음에 제로 마이너스 토존 알파의 V, 제로의 T, N,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V가 다 곱해진 거예요. 프렌의 공식이 이런 꼴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